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좀 잘해요. 그쵸. 네.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은 저는 좀 이렇게 것을 좀 시키지 않은 것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네. 자기가 정말 잘할까라는 어떤 좀 그런 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녕하세요. 교시파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은 명실상부한 과학계 1타 강사이신 장풍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과 전성시대, 네. 의대 블랙홀 막 이런 표현들 엄청 나잖아요. 네, 요즘 너무 이슈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수학과 더불어 과학도 정말 중요한 과목으로서 좋은 걸 야, 보고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네. 보면은 수학, 영어를 아이들이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렇죠. 과학도 좀 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과학은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따라가겠지. 네.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에서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자기가 좀 점수가 많이 나오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이제 뭐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2022 교육 개정이 되면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수능이 채택이 되면서 맞아요. 이제는 좀 이제 과학도 이제 제가 또 이제 힘을 좀 실어야 되는 음.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중학교 때까지 설렁설렁하다가 통합과학 잘 따라가기 생각보다는 어려운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이 어떤 분들은 또 깊이가 얕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니까 좀 얕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통합과학 거의 이제 강의 경력이 23년이고 통합과학을 분석해 봤을 때 통합과학은 깊이가 얕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폭이 넓어요. 맞아요. 폭이 넓고 이 물화생지가 하나의 단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 하나의 과목이라도 조금 부족해지면 그 단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있는데 이제 1, 2, 3단원을 우리가 1권, 이제 4, 5, 6단원 2권인데 거기서 중간고사가 출제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하나의 단원만 못하게 돼버리면 네. 그 시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신뿐만 아니라 이 통합과학이 수능까지 연결되니까 그렇죠. 하나의 과목이라도 못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좀 더 어렵죠. 통합과학이라고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학을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의 70% 이상이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학에서의 70%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과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1단원 배우는 그 원소와 이온에 관련된 얘기는 똑같이 배워요. 거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어이죠. 무조건 어렵죠. 네.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원이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딱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점 과포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학을 잘하면 돼요. 중학교 때 또 어떠한 또 문제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점수가 낮아지면 과학을 포기하게 되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흥미를 가졌던 맞아요. 애들조차도.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더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좀 뭔가의 과학을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막 실험도 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딱 올라가면 갑자기 얘가 흥미를 잃었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때 과학은 막 실험도 하고 뭐 체험 활동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과학을 현상으로 배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시험 안 보기 때문에 좀 재밌다라고 느끼지만 중학교 때 이제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 개념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서 사고력, 응용력까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또 어려워지죠. 중학교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초등학교 때의 어떤 중요한 과학 공부의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잘하는 아이들 관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뭘 했길래 이렇게 좀 과학을 이렇게 계속 흥미를 이어가가지고 맞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과학을 잘할까? 그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얘네들? 우선은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좀 잘해요. 그쵸. 네.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은 이해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과학은 암기일까요? 이해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암기입니까? 이해입니까? 저는 이것의 질문은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와 이해를 같이 버무려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용어에 대한 어색함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처음 본 단어들이 너무나 후두둑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막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뭔 말이야? 막 말도 되게 비슷해요. 과학은 막 전류, 전압, 전하, 더항 말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막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용어에 대한 어색함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해력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친구들은 또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말로 표현할 때와 또 글로 표현할 때가 달라요. 근데 그 표현의 능력은 연습하면 늘어나거든요. 네. 많은 친구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막 이해됐어? 물어보면 다 그냥 고개를 막 격하게 막 흔들면서 막 이거 선생님 강의력 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지 이해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 직접.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얼버무리죠. 근데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어떤 유형은 현상을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용어와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공부로 좀 길들여진 아이들은 과학을 잘할 수밖에 없고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잘 표현한다. 즉 자기가 아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이해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잘 아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것. 그러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네.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 과학도 잘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과학 어떻게 지도하셨나요? 슬픈 음악 좀 깔아주세요. 네. 살짝 깔아봤습니다. 네. 사실 뭐 집에 저를 맨날 보기 때문에 인강을 잘 듣진 않아요. 왜냐면 패드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야 우리 아이는 자꾸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거 외워! 알았다고! 막 하는 것처럼 학부모님들 보면은 3살, 4살 때 보면 다 우리 아이가 천재인지 알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 다 그런 착각을 하듯이 네.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저는 이 아이들이 좀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다른 뭐 과학적인 공부라든가 수학적인 이런 것들도 뭐 첨삭해주면서 공부를 시키지만 독서는 진짜 꾸준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독서.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공부,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들도 책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고 네.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책과 글, 말에 많이 좀 잘 적응이 되지 않으면 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좀 아이들과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네네.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딸 아이가 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후감처럼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또 제 아내가 또 국어 선생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그랬을 거예요. 저희 딸 아이처럼 자 이거 읽고 나서 느낀 점 얘기해봐.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줄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문장을 좀 외우거나 아니면 책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고 이 아이 어떤 이렇게 글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얘네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어떠한 책을 보거나 어떠한 문제를 뭐 풀거나 어떠한 것들을 이해시킬 때 자기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 요 초등 때 요거 정도 지켜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초등 때 하는 거는 또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면 뭐 7시에 기상, 네네네. 8시에 뭐 식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8시 밥 먹지도 않아요. 네. 자, 지가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도 네네. 막 하잖아요. 막 네. 또는 뭐 식사 시간 빼면 전부 다 공부야. 네. 그죠, 맞아요. 전부 다 공부야. 그래서 또 9시에 취침한대. 절대 9시 릴스 키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쇼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계획적인 것을 좀 시키지 않은 것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네. 계획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저는 공부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스스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냥 생각하시군요. 언니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거를 좀 습관처럼 길들여 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과학 얘기로 네네네.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과학이 참 생활과 밀접한 재미있는 과목인 건 맞아요. 근데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때는 현상 위주로 재밌게 배우다가 맞아요. 중등 이후로 이제 시험 보니까 이렇게 좀 내려간 건데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중학교 이후에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자, 중학교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험이에요. 네네. 시험의 성적이 높으면 애들이 무조건 능률이 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률이 올라야지 시험이 성적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짝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시험 하나만 올리면 한 번만 올리면 능률은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네네. 어려워져요. 용어만이라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인지하시고 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용어가 대부분 한자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나 뭐 당연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용어가 우리는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맞아요. 한자 세대라서. 한자 세대라서 뭐 당연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한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잘 캐치하고 알아낼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주변에 있는 생활 전부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름 만들어지고 네.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왜 뜨거운 거야? 겨울철은 왜 차가운 거야? 뭐 태양의 고도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물어보고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많은 그러한 습관을 길러서 그냥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전작인 못말 과학이 맞아요. 큰 도움이 되겠네요. 먼말 과학도 상반되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좀 풀이를 한 것이라서 이제 엄마나 아버지들은 설명할 때 그 용어들을 과학적 용어를 잘 모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쓰는 단어가 맞아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기가 흘러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 원래 이제 전류가 흐른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자가 이동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막 아이들이 했을 때 조금은 잘 들어주는 잘 몰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더더욱 이제 부모님들은 이 과학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제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초등학생만이라도 조금은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도 시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라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용어들도 같이 한번 캐치해보고 같이 차고자고 입을 뱉어야 됩니다. 네네네. 뱉어야지 내 거가 되니까 자 뱉을 수 있도록 조금은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들은 꼭 필수적으로 탄탄하게 암기가 되면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현상처럼 그냥 막 이렇게 소설처럼 수필처럼이 아니라 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도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올라갔을 때 서술형 평가에도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는 노력을 좀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에도 대박책을 한 권 쓰셨잖아요. 이렇게 과학풍탁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과학풍탁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 이미 서점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보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용어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만화책 가자.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만화책은 안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재되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인데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공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책 봤어, 뭐 공부했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습관처럼 읽어야 되거든요. 공부 영역이 아니라. 공부 영역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나는 준비 단계, 어떤 기초 작업이 바로 책 읽는 건데 그 책 읽는 것을 습관처럼 하기 위해서 우선 만화책이라도 한번 잡고 있어라. 왜냐면 아이들이 10분을 못 넘겨요. 한 5분 넘기면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뒷장 걷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분 이상의 이 책을 갖고 있는 독서라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만화책도 너무 좋다. 그래서 만화책을 제가 한번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좀 차별화된 만화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만화를 제가 한번 막 모니터링 해봤을 때 과학책을 그림을 만든 만화책은 많아요. 저는 이걸 좀 바꾸자. 그림이 있는데 과학책이 되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과학을 얻어내자. 그래서 여기다가 막 스토리도 넣고 뭐 세계관이라는 것도 좀 넣고 제가 막 그 세계관 속에서 뭐 풍딱지를 던지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풍딱지가 뭔가요? 풍딱지가 뭐냐면 네. 저 풍만이들은 좀 알 건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고학년 올라갈수록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절박하고 절실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사실 좀 고3보다는 절박함이 덜하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약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 7분 정도, 8분 정도 가면 이 눈알이 돌아가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나 또는 이제 터치 슬슬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카톡도 오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런 시간대가 있어서 제가 그때마다 뭔가 컴퓨터 그래픽을 한번 쫙 넣고 음향 효과도 쫙 넣고 제가 갖고 왔잖아요. 저 여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풍딱지가 뭐냐면 애들이 이제 강조할 때 갑자기 이거를 딱 붙여요. 그럼 애들이 깜짝 뽀짝 이거 붙이면서 또 소리도 나와요. 짱그랑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좀 확 놀래게 계속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의 인강이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어떻게 재밌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딱딱하게 하려고 하진 그쵸, 않고 그쵸. 네, 어떻게든 막 아이들이 끝까지 제가 시선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이것만 해도 성공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 막 암기법 만들고 막 암기송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기 위한 저희들 시그니처가 풍딱지였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 풍딱지를 제가 막 던져요. 오. 쫙 던지면서 막 해가를 쫙 하고 갑자기 어떤 마을에 정전이 됐는데 제가 쫙 나타나가지고 네네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차이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읽다가 궁금한 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이제 만화로 되어 있는 과학책들 보실 때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너무 그냥 애들이 만화 부분만 읽고 넘어가거나 네. 뭐 과학으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그래서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써놨지만 네네네. 아니 내용을 만화책을 보는 거지 지금 내용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무료 강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강의를 넣어놓고 이것이 이제 중학교 2학년과 연결돼 있고 중학교 3학년과 연결돼 있고 교과과정과 당연히 연결돼 있다라는 것 네네. 무조건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QR 코드만 찍으면 단원에 대한 뭐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용어들을 제가 다 그냥 강의로 다 찍어놔가지고 훨씬 아이들이 봤을 때 뭔가 만화책을 읽었지만 뭔가 과학 교과서를 좀 과학 지식을 좀 얻은 그리고 재밌게.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는 네. 그런 효과의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야심차게 초등부까지 한번 내려오면서 시도를 해봤고 그럼 네. 이 책을 읽으면 어쨌거나 아이들이 뭐 재밌는 내용도 봄과 동시에 선생님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초등 학생들이 많이 읽겠지만 중학교 과학 따로 고등학교 과학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전자기기 또 나오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까지 또 나와요. 지금 잘 해놓으면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뭐 과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뭔가의 단어에 대한 노출, 뭐 여기서 나오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기서 뭐 전류, 저항, 전압 이런 것에 대한 이 용어만 잘 머릿속에 갖고 들어가도 네. 중학교 2학년 때 짠 하고 나왔을 때 어색하지 않죠. 네, 저는 그런 효과를 좀 바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좀 편안하게 좀 과학을 공부하고 조금 좀 현명하게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한 저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선생님의 거죠. 진심이 뭐 가득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쌤으로서 네. 이 책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초등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짜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않을 중등, 고등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이 아이가 정말 잘할까라는 어떤 좀 그런 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 네. 이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다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스타일과 좋아하는 내용과 좋아하는 단어이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뭐 유튜브라던가 다른 어떤 SNS를 보면 뭐 우리 아이 뭐 영재 만들기, 뭐 우리 아이 뭐 굉장히 수많은 방법의 그 정보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꼭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기의 기준으로 봐서 한번 쭉 밀고 나가보는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를 믿고 과학의 공부 방법은 딱 정해져 있으니 저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좀 중심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잘 뒷받침해주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훌륭하게 잘 마무리할 거라 저는 믿고 또 열심히 저도 열심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서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서점에서 이미 보셨을 분도 있지만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